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클렌저의 제형별 특징과 이 사용법부터 피부 타입별 선택법까지 피부 의학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렌저의 제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클렌징 오일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등 단일 세안만으로 세정이 어려운 지용성 성분을 제거하는 데 유리한 제품으로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클렌징 오일의 특징으로는 기름과 기름이 만나서 발생되는 유화 과정으로 피부에 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클렌징 오일의 이 주요 성분으로는 추출 과정에 따라서 이 천연과 미네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천연은 우리 호호바 나 아니면 해바라기 씨 등 과일과 꽃에서 추출한 성분이므로 피부 자극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석유 추출 탄화수소 혼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분 증발 방지와 함께 보습막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가 민감하다면 천연 성분, 피부에 건조감이 심하다면 미네랄 성분이 유리하겠죠. 올바른 사용법으로는 이렇게 오일을 해당 부위에 적당하게 묻혀줍니다. 자, 이때는 오일로 닦아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일을 해당 부위에 묻혀준다는 느낌을 준 다음에요. 그 다음 물을 한 줌 진 다음에 그 오일이 묻어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그럼 이렇게 밀키스 색깔처럼 유화 반응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물로 한번 닦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렌징 오일을 통한 1차 세안이고요. 모공 사이에 오일의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 폼으로 그 다음 이중 세안, 두 번째 세안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물 온도는 미온수가 좋고요. 헹굼, 닦아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로 헹궈내는 느낌으로 마찰을 주지 않고 한 20번 이상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화 과정 이전에 닦아내게 되면 모공 사이에 이 클렌징 오일이 애매하게 껴있게 돼서 결국은 세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바른 즉시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유화 반응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물로 세정을 하고 헹궈주는 것이 이 클렌징 오일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클렌징 워터입니다. 클렌징 워터는 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계면활성제가 당연히 세정제니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계면활성제란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서 기누나 세제같이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메이크업이나 선크림과 같은 화장품의 이 기름 성분을 이 물과 섞이게 해서 세정하는 원리인 거죠. 장점은 클렌징 오일 대비 물이 베이스인 만큼 물로 헹구는 과정을 조금은 덜 해줘도 되거나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서는 헹굼 자체를 좀 거르시더라도 이론상 잔여 성분이 피부에 남을 확률이 클렌징 오일보다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 베이스인 만큼 사용감도 좀 순하다라는 평가도 받지만 세정력 면에서는 그만큼 오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분 베이스인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같은 제형들을 썼을 경우에는 세정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이지워시 선크림을 쓴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해도 무방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이렇게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충분히 적셔서 바로 이렇게 닦아주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워터니까 그냥 바로 물로 닦아내면 줄줄 흐르잖아요.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화장솜과 피부 마찰에 의한 피부 장벽의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화학적인 자극보다도 이 물리적 자극이 더 안 좋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마찰이 피부 장벽의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할 때는 너무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 안 되고 가급적 거품 공병이라고 해서 거품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클렌징 크림입니다. 클렌징 크림은 크림 타입답게 사용감이 좀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고 크림 자체에 보습이나 진정 성분들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만 사용 후에
잔여감은 좀 높은 편이어서 충분하게 헹궈주는 것이 좀 필요하며, 특히 이제 지성 타입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또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예 오일도 아니고 아예 워터도 아닌 중간 타입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유분기가 있는 것들이 또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용 후에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가급적 다른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크림의 세정력이 발휘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에 도포 후에 닦아내는 데까지의 시간은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에 비해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용 방법으로는 이 정도, 지금은 이제 손등에다가 예시를 들지만 이마와 볼, 코, 턱 순서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주면 오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화 반응이 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살짝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모공 안쪽에 이러한 클렌저 성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또 이때 너무 문지르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마사지압은 최대한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과 마찬가지예요. 미온수로 충분하게 헹궈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크림 역시 왁스 등의 오일 성분들을 다수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크림 베이스들은 아무래도 유분기가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후에 2차 세안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분기가 있는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클렌징 밀크입니다. 클렌징 밀크는 제형상 클렌징 크림과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결국은 오일 베이스라는 점은 사실 동일하죠. 굳이 차이점을 좀 나눠보면 사실 성분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클렌징 밀크는 보통은 연화제와 오일 베이스, 크림은 왁스와 폐쇄 오일 등이 첨가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클렌징 밀크는 크림 대비에 오일의 함유량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유분감이 좀 적은 세정제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클렌징 크림보다는 클렌징 밀크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렌징 밀크의 장점으로는 세정력이 좀 부드럽고 민감성과 건성 피부에서도 같이 해볼 수가 있는데, 클렌징 오일과 비교했었을 때 제거력은 낮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제품들 사용했었을 때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로만 세안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법으로는 이 클렌징 크림과 같이 일정량을 좀 덜어낸 다음 얼굴에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고요. 그 다음 미온수로 이제 헹궈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오일량이 크림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2차 세안은 필수적으로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클렌징 로션입니다. 자, 이 클렌징 로션은 비교적 묽고 부드러운 제형이 특징으로서 발림성이 좋고 수분 함유량이 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정 후에 건조함이 좀 덜하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 일상적인 세정제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이렇게 흔들어서 성분이 섞어야 되는 제품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이때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별도의 유화 과정이 없이 얼굴에 좀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닦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 보통 시술 전에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 이 클렌징 로션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클렌징 밀크와 마찬가지로 세정력 면에서는 또 다른 제형에 비해서 아무래도 낮은 편에 속하며 메이크업 성분이나 유분이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이지워시 선크림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이때도 어쩔 수 없이 2차 세안이 권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렌징 밤입니다. 클렌징 밤은 오일의 이 고체 타입의 제형으로서 기본적인 세정력과 장점은 클렌징 오일과 거의 비슷하되, 클렌징 밤만의 특징으로는 사용 시에 이 클렌징의 잔여물이 좀 덜 흘러내린다는 점과 보관이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만 바르는 순간에 바로 메이크업 성분들의 입자와 반응을 잘 못하고 표면에서 한참 문질러서 열감을 줘야지 비로소 클렌징 오일로 변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클렌징 밤의 사용법으로는 적당량을 이렇게 덜어낸 후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피부 온도에 의해 접촉면이 녹으면서 이런 식으로 오일처럼 변하죠. 그 다음 클렌징 오일과 마찬가지로 물을 한 줌 쳐서 이런 식으로 문지르게 되면 이렇게 밀키스 색깔로 유화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물로
헹궈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이 1차 세안이 끝난 겁니다. 이상의 클렌저는 이제 1차 세안제들로서 이제부터 설명드릴 이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은 1차 세안에서의 이 잔여 성분 및 피지를 재차 제거를 해서 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만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거나 이지워시 선크림, 즉 단일 세안만으로 제거가 쉬운 이런 선크림 등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너무 데일리로 매일 하게 됐었을 때는 이중 세안 자체가 또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클렌징 폼은 하드한 메이크업이나 워터프루프 이런 것들을 단일 세안만으로 세정력이 부족할 때는 2차 세안제로, 또 평소에는 그냥 단일 세안제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클렌징 폼 타입은 pH 7이 중성이죠. 그래서 이 pH 7보다 살짝 높은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이나 아니면 pH가 좀 낮은 약산성 세안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증발 방지하는 이런 보습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잔여 성분이 남을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세정력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각질과 피지 제거를 위한 스크럽 성분들이 되게 강하게 포함된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성분들의 경우에는 여드름성 피부 타입,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 특히 남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각질 제거 성분들이 포함된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긴 있지만,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할 시에는 또 피부 자극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클렌징 폼의 사용법으로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얼굴에 바르기 전에 거품을 충분히 내줘야 한다는 점으로서, 자, 이는 피부 자극을 낮춰주고 마찰도 적지만 모공 안쪽까지 이러한 거품들 성분들이 충분히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폐물 제거 능력도 최대치로 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클렌징 젤입니다. 클렌징 젤은 이 알로에 젤과 같이 사용 시에 자극감이 적고 또 수분함이랑도 좀 높은 제형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성과 복합성 피부에는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이 건성 피부에서는 조금 보습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가 있겠고, 사용 방법으로는 적당량을 덜어내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처럼 따로 유화 과정을 막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지 말고, 우리가 마치 이제 폼 클렌저 사용을 하듯이 이렇게 닦아준 후에 미온수로 세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성은 간편한 편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서양에서는 클렌징 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 클렌즈 선택을 알아보면 우리가 보통 피부 타입은 지성, 건성, 복합성으로 나누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따라서 클렌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강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건성이어도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성일 때는 뭘 쓰세요? 건성일 때는 뭘 쓰세요? 복합성일 때는 뭘 쓰세요?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순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발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즉 우리 모공 안쪽에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같은 거나 워터프루프, 모공을 꼭 막는 선블럭 같은 것들이 하루 종일 발라져 있는 상황이라면 내 피지도 안쪽에서 같이 고여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클렌징 오일이나 아니면 클렌징 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공벽 안쪽에 있는 메이크업 성분들까지 닦아내고 우리의 피지 성분들까지도 충분히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2차 세안, 즉 두 번째 세안으로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닦아내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세안제를 약산성 폼 클렌저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성의 피부의 경우에는 건성, 즉 피부 표면에 굉장히 수분이 부족하고 또 유분기 자체도 되게 적기 때문에 피부가 항상 건조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기름을 계속 닦아내는 클렌징을 하게 되면 더 건조해지겠죠. 클렌징 오일이 아닌 클렌징 워터 제형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이 하드한 메이크업, 클렌징 워터를 통해서 잘 안 닦여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건성이지만 메이크업이 두껍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주 가벼운 타입의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 밀크 이런 애들도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폼 클렌저나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썼을 때 좀 더 세정력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피부가 건조한데 거기다 대고 또 유분기가 너무 달아나 버리게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본인이 복합성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와 적은 부위가 혼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T존 쪽에 피지 발달이 많고 보통은 U존 쪽에 피지 발달이 적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보다 보면 그렇게 꼭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백색 등에서 봤었을 때 모공이 많이 발달된 부분은 피지 발달이 좀 많은 부위고, 모공 발달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피지 발달이 적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많이 착각을 하냐면, 무조건 T존이 피지 발달이 많고 U존이 적다라는 이게 공식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자, T존은 피지 발달이 많은 지성이니까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젤, 클렌징 워터 같은 비오일 계열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권장되고 있고, 건성의 U존은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밤, 클렌징 크림 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바르고 있는 페이셜 크림, 페이셜 오일이 아닙니다. 보습을 하기 위해 바르는 게 아니라 닦아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지 발달이 많은 T존은 홈 발달이 많고 메이크업 입자들도 잘 끼고 내 스스로 분비되는 피지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세정력이 충분한 걸로 충분히 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피지 발달이 별로 없는 쪽은 홈 발달도 별로 없고 메이크업이 돼 있더라도 그 모공 안쪽에 절여가 되어 있는 기름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세정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절에 따라서도 세안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봄과 여름에는 꽃가루,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모공을 꽉 막게 되죠. 그리고 기온 상승이 또 함께 되니까 피지 분비가 좀 활성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건성이신 분들은 크림 타입, 지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워터나 로션 타입을 사용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건성과 지성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봄이나 아니면 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시기는 좀 더 세정 능력이 있어서 내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나 화장품들의 입자를 더 잘 닦아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건성은 오일과 로션 타입, 지성은 또 밀크와 젤 타입을 하면 피부 장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클렌저 제품으로 자꾸 보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클렌저 제품은 확실하게 닦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건성과 지성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메이크업이 얼마나 돼 있는지, 내가 이게 얼마나 워터프루프 제형인지 아니면 이지워시 제형인지 잘 지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제형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 타입별 세안 방법으로는 지성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 세안 같이 과도한 세안을 하고 싶거든요. 내 얼굴에 되게 피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너무 과도한 세안은 좀 피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유분 때문에 이렇게 다중 세안을 하는 경우에는 잠시는 당연히 유분이 사라진 것 같고 뽀득뽀득하고 이러지만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층도 같이 닦여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표면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내 피부에 있는 피지들이 더 기름을 분비해서 내 손상받은 피부를 좀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는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에 유분이 많더라도 메이크업까지 하지 않는 이상 단일 세안,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바른 경우에는 최대의 이중 세안까지만 해서 내 피부 표면의 장벽에 있는 기름까지는 안 닦여질 수 있을 정도로 클렌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성 피부는 과도한 각질 제거와 필링, 그리고 스킨 스케일링 등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건조해서 안 그래도 약한데 더욱더 쉽게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 성분들이 포함된 것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감성 피부는 최대한 자극이 적은 이 클렌징 제품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면서 세안해주는 것이 좋고, 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해서 요 부위, 요 부위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해주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최대한 마찰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클렌징을 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클렌저 사용보다는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합성 피부는 T존과 U존 같이 이렇게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와 적은 부위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피지 발달이 많은 부분을 열심히 닦으려다가 피지 발달이 별로 없는 부분까지도 너무 많이 세정이 돼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잦은 세안들은 좀 피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내 피부에 모공 발달이 많은 부위가 어딘지 기억을 해놨다가 클렌징을 할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는 방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렌징의 제형별 특징과 제가 선택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안 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안 전에 손을 먼저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손을 먼저 깨끗이 씻지 않게 되면 이 세안 시에 손에 있었던 황색 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심하면 시겔라균, 이런 피부에 좋지 못한 균들도 결국은 얼굴 피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황색 포도상구균은 피부에 침투할 경우에는 사실 감염에 의한 가려움증이나 수포, 농양, 피부 붉어짐, 붓기, 이런 다양한 증상 등을 발현시키기 때문에 세안 전에는 반드시 핸드워시나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안 시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안은 각종 세정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피부에 있는 유분이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죠. 아무리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중세안도 꼼꼼히 오랫동안 해줘야지 해서 너무 오랫동안 또 세정제가 얼굴에 머무르게 되면 표면에 있는 이 기름기 성분들, 우리의 정상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이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막까지도 너무 손상을 받게 되고 닦여지게 되니까 피부 표면에 상재하고 있는 정상적인 세균들도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한 모낭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세균 감염, 모낭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딱 몇 분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1분 세안법을 무조건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이유가, 실제로 메이크업이 충분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1분을 넘길 수밖에 없고, 노메이크업 상태인데 1분 세안법을 하랬지 하면서 1분 동안 계속 세안하는 건 또 과도한 세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2차 세안을 제가 딱 몇 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토탈 5분 정도까지 넘는 거는 너무 투머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미온수의 사용입니다. 자, 이 미온수라는 온도가 참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35에서 한 42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미온수 사용은 뭐라 얘기하냐면 살짝은 찬 기운이 있는 미지근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증기, 뜨거운 물은 피부에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미온수를 사용을 하되 살짝 찬 기운이 날 정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안을 할 때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또 맨 마지막엔 차가운 물로 해서 모공을 수축시킨다, 이런 것 때문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피부 장벽도 손상받을 수 있고 얼굴의 홍조도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